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또 가장 풀기 어려웠던 분쟁들을 해결해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의 대가가 남긴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순간 말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그 모든 꽉 막힌 문을 열어온 전설적인 인물, 시오도오 킬입니다. 뉴욕시의 수많은 노동 분쟁을 해결하면서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마스터 열쇠공이라니.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킬의 철학은 아주 명확한 세 가지 핵심 개념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가 평생에 걸쳐 완성한 갈등 해결의 청사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자발성이라는 한 단어에 있습니다. 그는 한쪽은 이기고 다른 쪽은 지는 그런 법정 다툼 같은 강제된 해결책보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굳게 믿었어요. 킬은 이 자발적 합의를 위해서 마치 장인처럼 세 가지 특별한 도구를 썼습니다. 바로 협상, 조정, 그리고 중재인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각 도구의 특징과 킬이 각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 킬의 협상에 대한 정의는 좀 독특해요. 그는 협상을 그냥 대화가 아니라 누군가가 현재 상황에 불만을 느끼고 이건 좀 바뀌어야겠어 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아주 역동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본 거죠. 근데 협상이 막혔을 때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조정입니다. 킬은 조정이 무슨 정해진 공식대로 되는 과학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복잡하게 얽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하는 고도의 예술과 같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술을 어떻게 실현했을까요? 지금부터 킬을 위대한 조정자로 만들었던 구체적인 기술과 자질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전략은 바로 이 소프트 터치입니다. 상대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방어벽만 더 높아지겠죠. 킬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오히려 부드럽게 다가갈 때 상대는 마음을 열고 더 큰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소프트 터치는 그냥 기술이 아니에요. 그의 철학적 신념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상대를 함께 문제를 풀어갈 파트너로 보고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결과가 가능하다고 믿고 또 불필요한 자존심은 내려놓는 것. 바로 이게 그의 핵심이었습니다. 킬킬이 직접 묘사한 훌륭한 조정가의 조건 한번 들어보실래요? 욥의 인내심에, 아일랜드인의 재치, 마라톤 선수의 지구력,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교활함이라니. 와, 정말 다채롭지 않나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 자질들이 복잡한 분쟁 현장에서는 전부 다 필요하다는 걸 아주 재치 있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의 실질적인 행동 지침 5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첫째, 뒤엉킨 실타래 수개로 진짜 문제가 뭔지 날카롭게 가려내고요. 둘째,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수집합니다. 셋째, 실제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과 대화의 테이블을 열죠. 넷째, 서로 으르렁대는 것 같아도 그들 사이에 숨겨진 공통의 목표를 끈질기게 찾아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도 생각 못했던 창의적인 대안, 새로운 길을 탁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이 미국의 가장 중대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1962년 뉴욕의 모든 신문이 멈춰섰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14일 동안이나요. 연방 정부까지 나섰지만 실패한 이 엄청난 파업을 끝내기 위해 시는 마침내 킬을 호출합니다. 여기서 킬의 아주 유명한 코끼리 조각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임금 문제 같은 겉으로 드러난 쟁점들, 즉 코끼리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씩 쳐냈습니다. 그리고 갈등의 진짜 원인이었던 노조별로 다른 계약 만료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구조적인 해법, 다시 말해 코끼리의 본체를 찾아내서 합의를 이끌어냈던 거죠. 그리고 2년 뒤 더 큰 위기가 닥칩니다. 미국 전역의 철도가 멈출 위기에 처하자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그를 백악관으로 불렀습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자, 여기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3%.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만약 이 철도 파업이 진짜로 일어났다면 미국 전체 GDP가 폭락할 것으로 예상된 수치입니다. 국가 경제의 13%가 멈춘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재앙이죠. 그리고 다음 숫자 600만. 이건 바로 일자리를 잃게 될 미국 노동자들의 수였습니다. 600만 명의 생계가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협상이었죠. 킬은 이 천문학적인 위기 앞에서 밤샘 협상 끝에 결국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킬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갈등과 도전에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노동 분쟁을 넘어서 환경 보호, 도시 계획, 그리고 인종차별 같은 더 큰 사회 문제에 자신의 철학을 적용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로 더 나은 사회를 설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회적 엔지니어였던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킬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분쟁 해결의 목표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표는 함께 살아갈 관계를 보존하는 데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킬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갈등과 분열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열쇠를 손에 쥐고 저 문을 열어야 할까요? 어쩌면 그 해답을 실마리는 그가 평생에 걸쳐 보여준 지혜 속에 이미 있을지도 모릅니다.